워킹맘을 위한 학습관리 노하우예요. 워킹맘도 있으시고 집에 계신 육아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습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16년차 베테랑 워킹맘이라고 써있잖아요. 제가 2005년에 웅진 북클럽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가 아이가 큰아이가 8개월 때 입사를 해서 작년 5월에 지역 본부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쉬지 않고 사실은 8개월 차 아이가 지금 17살이 되기까지 지금 열심히 웅진 북클럽과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는지.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딸은 고1, 중1이에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두 딸의 엄마예요. 어렸을 때 웅진에 들어왔어요. 큰아이가 정말 이렇게 걸음마도 못 댔을 8개월에 들어와서 지금 웅진 북클럽과 함께 16년을 같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큰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봉사활동도 되게 즐겁게 하는 아이예요. 작년에 저희가 용인에서 우수 봉사자증도 제가 문자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즐겁게 하는 아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그 해에 작년에 중3이었거든요. 되게 씩씩하게 혼자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교환학생을 갔어요. 우리가 거기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미국에 이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 라고 했더니, 그러면 엄마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진 않으니까 특별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씩씩하게 혼자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간지 뭐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때문에 다시 돌아오긴 했어. 1년을 못 채우고. 그래서 8개월 만에 다시 들어왔고, 거기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사귀고 그렇게 지내고 들어와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성적을 가지고 올해 성남외고 1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이제 학교 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고, 지금 오늘은 금요일이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금요일이어서 오늘은 와서 오자마자 이제 수행평가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면서 지금 방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일을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보통 공부 많이 시키는 엄마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공부시켰어요? 어떤 학원을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원은 특별히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본인이 원할 때 무슨 과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알아봐서 학원을 보냈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 학원을 보내지 않고 대부분 저 인강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키울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학습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 습관을 잘 만든 아이들이 학습 습관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슬기로운 생활 습관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 뭐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렇게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엄마는 도대체 뭘 배워야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강의가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좀 빨리빨리 짧게 얘기하긴 할 건데, 그래도 가능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후에, 코로나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저는 너무 지금 아이들한테 안타깝고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있을 때 숨을 쉬면서 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마나 앞으로 있게 될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왜냐하면 사회성이나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집에만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후에 예후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시기 때 공부를 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습관은 안전한가요? 과연 안전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하게 학력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매우 심각이 20%고요. 심각학편이 60%예요. 그래서 총 80% 이상이 엄청 심각하다,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요. 이렇게 학력 격차가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벌어졌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게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학생하고 교사 간에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해서 자기가 그냥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늘 하던 습관이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온라인 클래스가 처음이고 노트북도 처음 쓰고 패드도 처음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선생님들이 얘기해서 쏟아지는 것들이
제대로 자기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작은 딸 같은 경우는 우리 일주일은 학교를 가고 중학생인데 일주일은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져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많이 해요. 1학기 때는 거의 다 이런 원격 수업이나 줌 수업이 아닌 그냥 인강처럼 듣는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걸 그냥 낮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서 하다가 오후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루 안에만 끝내면 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머리를 애들이 많이 한대요. 카메라를 이렇게 머리를 들리거나 아래로 내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지금부터 얼굴 안 보이는 사람 발표시킨다 그러면은 노트북을 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얼굴을 보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한 게,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양극화가 됐어요. 혹시 이런 얘기 신문에서 보셨어요? 대치동 A학원 운영 중인 호텔 연계교육 특강반은 수업료가 3주에 190만 원에 달한대요. 그리고 학부모 부담인 4성급 호텔비 88만 원과 교재비 15만 원은 별도래요. 이렇게 호텔에서 방 잡고 공부를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리고 학원 관계자는 그룹당 10명 내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별 전담 강사가 학원의 운영을 못하니까 호텔에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국영수 과외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 틀어놓고 게임만 그냥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걱정 되게 많이 해서 우리 스페셜 같은 데 가서 아이들 온라인 클래스 하는 거 걱정되는 거 유튜브에 중독되는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평소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애라 모범생이라고 믿었는데 집에 막상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의 유혹에 못 이겨서 자기가 하는 시간 관리가 안 돼서 혼자 스스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지해서 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스스로 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혼자서 스스로 하게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과 집에 있는 시간이 반반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학습 환경에 집에 있는 학습 환경을 조금 잘 만들 수 있게 효율적인 공부방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부방의 조건에서 첫 번째는 조금 차분한 분위기의 미색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하늘색 계통이 조금 적당하다고 해요. 그쵸? 아이보리색이나 이렇게 푸른 계통이 적당을 하고요. 근데 우리 아기 때는 어떤 벽지 많이 써요? 만화 캐릭터 벽지라든 알록달록한 거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영유아식 때 상상력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어 쓰기는 하는데 고유아나 초등 저시기 때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집중력을 좀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책상의 위치예요. 책상은 벽면을 향해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출입문을 등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입문을 등지게 되면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출입문을 등지지 않게 출입문이 옆쪽에 있는 게 좋겠죠. 벽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되게 주고요. 그리고 책상이 너무 좁으면 안 돼요. 유아시기 때, 초등식, 저시기 때 같은 책상이 좀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책상이 좁으면 사고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의자는 높낮이 조절을 되고 등받이게 편안한 의자가 좋은데 바퀴 달린 의자는 사주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회전 의자나 바퀴 달린 의자는 이거를 공부하기 싫으면 회전 막 이렇게 뺑글뺑글 하고요. 그리고 바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주의력이 되게 분산이 돼요. 그리고 침대, 공부방 세팅하면 뭐부터 해요? 책상, 침대 이거부터 사시죠. 침대는 공부방의 필수 품목이 사실은 아니에요. 얘하고 컴퓨터 두 개는. 왜냐하면 침대를 보면 이렇게 자고 싶거든요. 눕고 싶거든요. 그냥 앉아서 책을 보다가 침대를 보면 이렇게 기대서 책을 보고 싶어요. 그러고 나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뭐해? 자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는 굳이 안 놔두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 컴퓨터도 이렇게 요즘 온라인 클래스를 하는데 초등 저시기 때 아직 온라인 클래스에 이게 적응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혼자 하기 힘들거나 그러면 공용 공간인 거실에 나와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혼자서 그것을 하다 보면은 왜 쉬는 시간 같은데 어디에 조금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뭐 서울대 수능 만점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냥 자꾸 내 게임하고 싶어서 아예 그냥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명은 충분히 좀 밝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명이 약하면 좀 졸리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밝아야 되고요. 그리고 온도는 조금 추운 듯한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따뜻하면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의 공부방을 꾸며준다던가 뭔가를 공간에 분리를 해준다던가 그렇게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은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생활 습관을 잡아줘야죠. 왜냐하면 공부하는 습관에 기본적인 건 생활 습관이 잘 된 아이들이 그 중간에 공부하는 습관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서 학습 습관 루틴을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계를 정해 주셔야 돼요. 공간하고 장소를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혹시 그냥 아이들 그냥 공부상 같이 있는 공부상이 어떤 때는 밥상도 되고 어떤 때는 책을 보는 상도 되고 어떤 때는 학습지를 하는 상이 되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은 식탁이나 정확히 밥상에서 먹고 공부는 자기가 늘 하는 공부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실 한켠에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그 책장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할 땐 거기 가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놀이하는 놀이방, 공부하는 공부방 같은 공간이라도 약간의 경계처럼 이쪽은 놀이 장난감, 이쪽은 이렇게 책상 이렇게 있으면 아이가 놀이할 땐 놀이하고 정리를 하고 책을 볼 때 책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놀이방에 책상이 있고 책이 있고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면 아이가 책을 보러 들어갔는데 장난감을 보고 가지고 놀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그 시간의 관리에 있어서 혼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과 장소를 정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규칙을 정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정확히 40분을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공부를 해, 뭐를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우리 뭐를 하자. 그리고 엄마가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둘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싸운다는 얘기 굉장히 상담을 많이 듣거든요. 자녀가 둘, 셋인 분들 같은 경우는 언니가 공부를 하려고 뭔가를 피면 동생이 와서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못해요 라고 하는데 아기가 어리면 아이가 공부할 때 아기를 이렇게 따로 봐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냥 고만고만 한두 살 차이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자 지금부터 이 시간까지는 공부하는 시간이야. 그러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규칙을 정해서 그걸 지켜버릇하면 아 맞다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지.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볼 때는 먼저 물어보는 사람 대답해 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책을 갖고 올 때 책 읽는 시간이야. 그러면 먼저 책을 갖고 오는 사람을 읽어줄 거야. 그 다음에 책을 읽어주고 나서 이 아이 다 읽어주면 다음에 두 번째 가지고 온 사람 읽어줄 거야. 그래서 규칙이 다 정해져 있으면 싸울 일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 키울 때 저는 저녁 때 퇴근해가지고 거의 책을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저녁 먹고 책 읽는 시간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책 읽는 시간이야. 그러면 빨리 가서 책을 갖고 온 사람 저 먼저 읽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읽어주면은 다음 아이는 기다려야 돼요. 자기 책을 읽어줄 때까지. 그래서 저희도 3살 차이여서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큰아이가 이제 5살, 6살이고 아이가 이제 2, 3살 정도 됐을 때 자기 먼저 읽어달라고 때를 쓰잖아요. 그럼 울고불고 난리를 해도 언니가 먼저 갖고 왔으면 저는 절대로 둘째 거 먼저 읽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 울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안 읽어준다고. 그렇게 울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먼저 갖고 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언니가 먼저 갖고 오면 꼭 따라쟁이잖아요. 그러면 들고 울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있다가 언니 책 읽어주면 이렇게 보더라고요. 언니 책 읽어주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다리기 시작을 했어요. 기다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시간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요. 우리 아이는 못 기다려 다 기다릴 수 있어요.
엄마가 정확히 규칙을 정해주면 아이를 따를 수 있으니까 너는 공부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규칙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그러면은 조금 아이 학습시키는데 훨씬 수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표를 만드셔야 돼요. 집에 있는 시간에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우리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몇 시에 일어나서 할까? 시간표는 우리는 언제만 해요? 방학 때만 시간표 만들죠. 평소에도 유치원에도 다 시간표 있잖아요. 그쵸? 이 시간에 뭐하고 이 시간에 간식 먹고 그 다음에 오전 시간 수업하고 점심시간 있고 다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집에서도 그냥 하루를 대충 보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우리 그럼 몇 시에 일어나자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하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이가 그러면 유치원 아이인데도 그러면 하루에 뭐 할지 1시간 단위로 해요 뭐 해요 이렇게 엄마들 고민하시잖아요. 8시에 일어나기로 했으니까 8시 빨리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 좀 저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 그냥 해야 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뭐 이런 책을 본다 오전에는 뭐 어떤 걸 한다라고 오전하고 오후에 할 일 그 2개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전 오후를 자유롭게 잘 쓰다 보면 고유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을 조금씩 1시간, 2시간 이렇게 분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이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 읽는 거 엄마랑 책 읽는 거 아침에 하는 게 좋아? 저녁 때 하는 게 좋아? 그럼 나는 아침에 엄마 책 읽어줘. 책 읽을 거야. 아침에 뷔페도 볼 거야. 그럼 아침 시간에 그거를 아침에 뭐뭐 하기. 저녁 때 뭐뭐 하기 이렇게 정리해 시간표로 만드는데 절대 어머니 혼자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간표를 만들 때 고유화하고 초동 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자, 아침에 너가 일어나잖아. 학교 갈 때 만약에 일어나면 몇 시에 일어날 거야? 그러면 뭐 8시에 일어난다고 해요. 학교가 9시까지 8시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씻고 학교 가서 그러면 학교 오전 수업하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하고 올 거잖아. 그러면 월요일 날은 몇 교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오후에 와서 그럼 너 어떤 걸 할 거야? 그러면서 학습 계획을 하루에 숙제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쵸 숙제는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매일매일 하는 스터디 학습 있죠? 오늘의 학습 같은 스터디는 꼭 해야 돼요. 그거 2개를 하고 거기다가 그럼 너 어떤 거 더 하고 싶어? 그럼 책을 읽고 싶어. 책은 몇 권 읽을 거야? 이렇게 1-2개 정도를 조금 시간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학교 갔다 와서 다 학습하고 학교 숙제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우리 오늘 학습했어요. 엄마 나 책 2권 읽어요. 책 2권 읽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갔다 와서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1학년 저학년 때부터. 그러면은 갔다 와서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해요. 그리고 시간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 엄마가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라고 엄마하고 약속했는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엄마 어제 늦게 자서 힘들었구나. 그럼 오전에 못하면 언제 할 수 있어? 오후에 그럼 엄마 같이 도와줄까? 할까? 라고 해서 아이가 못했을 때 혼내기보다는 너 그래서 못했구나.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그럼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라고 약속을 다시 변경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단호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럼 오후에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 오후 시간에 다시 체크를 했으면 칭찬을 해주는 거. 이렇게 잘할 수 있네. 그럼 내일은 아침에 다시 하자라고 하던가 하루에 내가 문제집 아까 얘기했던 숙제하고 오늘의 학습하고 책 읽기를 해야 되는데 친구 생일 파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생일 파티를 가야 되면 오후에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생일 파티 못 하니까 그러면 내일 이거 같이 할 거야? 그럼 내일 같이 한대. 그럼 내일 같이 하는지 봐주고요. 그렇게 습관을 잡아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 나 내일 친구 생일 파티 가야 돼. 나 오늘 이거 다 하고 내일 그냥 생일 파티가 시컷 놀래면서 미리 그냥 땡겨서 하는 아이가 돼요. 그렇게 습관을 잡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가면 시험 보잖아요. 그럴 때 같은데 자기의 하루 일과 스케줄을 해야 될 거를 학습 리스트가 있어요. 투두 리스트처럼 학습 리스트에서 내가 뭘 하고 못했는지를 체크하는 아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시간표를 유아시기 때부터 오전에 오후에 할 일,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한번 같이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켜나가는 걸 엄마랑 같이 해본다면 나중에 충분히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는 일상생활 속에 루틴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상의 루틴들이 잘 지켜지게 되면 이게 학습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학습할 때도 이런 루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 그런 생활 시간표를 한번 아이하고 같이 짜보시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하고 1학년 때 학습 스케줄을 짜는데 엄마 나 이거 책 하루 10권씩 읽을 거야 막 이래요. 그리고 문제집 하루에 10장씩 풀을 거야. 그래 10장 너무 맞을 것 같은데 엄마 깎아줄게. 하루에 2권만 읽어도 돼. 1권만 읽어도 돼. 이렇게 깎아주고 10장 문제집 푼다 그러면 너가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돼. 근데 최소로 해서 나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하루는 10장 푸는데 다음부터는 못 풀거든요. 그럼 엄마 그냥 나 2장씩 풀을게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잡다 보면 아이가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게 되는 게 아이하고 엄마하고 규칙과 시간표를 조금 만들게 되는 그런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든 습관 가지고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학습 습관으로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였으면 좋겠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 그쵸?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면 학습자가 학습 참여 여부를 결정. 그리고 학습 목표, 학습 프로그램 선정, 학습 결과 평가. 그래서 전체 과정을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이걸 할지 안 할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내가 나온 점수에 대해서도 자기가 스스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주도 학습이 사실은 한 7, 8년, 거의 10년 전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좀 대세였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제가 상담을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 배우러 학원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배우러 학원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학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니까 학원을 가서 그걸 배워오는 요즘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해놓으면 스스로 학습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 선생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어떠세요? 필요하지 않다.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있는 선생님이 다 체크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옆에서 코칭하고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꼭 누가 방문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누가 될 수 있어? 엄마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엄마가 선생님이 돼서 이렇게 하는 학습 가이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학습 목표도 정하고 양도 정하고 평가도 할 건데 선생님이 와서 그거 다 해주면 자기도 학습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한데 엄마가 그런 선생님이 되면 좋고요. 이런 선생님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나만의 AI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AI 선생님이 나도 몰랐던 학습 습관을 분석해줘요. 이 선생님은 AI 학습 습관 분석으로 이 아이가 틀리고 나서 제시도 안 하고 안 푸는 아이인지, 그리고 문제를 1번 풀었고 3번 풀고 5번 풀고 건너뛰는 습관이 있는 아이인지, 문제를 문제 아유 모르겠다 1번 이렇게 찍는 아이인지, 그리고 문제를 자세히 꼼꼼히 풀지 않고 대충 푸는 습관이 있는 아이인지, 이렇게 학습 습관을 분석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그쵸? 그리고 오답 관리를 해줘요,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은 뭐냐면 답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틀렸어? 그러면 이게 몰라서 틀린 건지 얘가 맞출 수 있었는데 틀린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인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문제 풀어서 모르면 이거 우리 아이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몰라서 틀린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답 관리 AI 선생님은 맞출 수 있어서 틀린 건지 몰라서 틀린 건지 이것도 다 분석을 해줘요. 요즘은 이런 문제의 습관 푸는 학습 습관에 관한 AI 선생님이 이걸 다 해줘. 이렇게 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습관이 있는 그런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이런 습관이 있네요 라고 알려주면 내가 그걸 알고 그거를 바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AI 선생님이 나도 몰랐던 학습 습관을 분석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AI 스터디 키즈 선생님이고요. AI 스터디 초등 선생님이고 AI 스터디 중등 선생님이에요. AI 스터디 클럽은 학습 습관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고유아부터 중등까지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거에 정확한 습관 분석을 해줘서 저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프로그램 중에서.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요? 라고 하는데 조금 똘똘한 아이들은 5세부터 가능하고요.
6세 취약성 퀴즈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AI 스터디 중등 프로그램이 다음 달에 출시 예정이에요. AI 스터디 클럽 퀴즈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슬기로운 초등 준비 AI 스터디 클럽 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AI 두뇌 트레이닝을 해요. 그래서 두뇌 트레이닝으로 시작하고 오늘의 학습으로 완성해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장착을 시켜줘요. 아이가 딱 패드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검사를 해요. 얘가 어떤 수준인지. 그래서 진단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딱 맞는 맞춤 학습을 하고 슈퍼 초딩 파워를 장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AI 스터디 클럽 퀴즈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 습관, 문해력, 사고력이 뭐까지 독서 코딩까지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창의적인 독서 능력을 장착하게 해주는 게 뭐다? AI 스터디 클럽 퀴즈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 유아시기 때 기본적으로 하루에 20분씩 기본적인 학습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초, 자기주도 학습 기초 형성을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초등식이죠. 초등은 저희가 전과목 완벽 대비를 하는 AI 스터디 클럽이고요. AI 기반의 전과목 전학년 개인 맞춤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AI 맞춤으로 초등 교과를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는 게 이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교과 연계 도서와 맞춤 콘텐츠로 배경 지식과 상식을 굉장히 탄탄하게 해줘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수록 도서가 들어가 있고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영역에 연계 도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도서뿐만 아니라 뭐가 콘텐츠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만 본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교과 연계의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AI 공부 친구와 전문 선생님이 매일 공부 습관을 꼼꼼하게. 그래서 AI 공부 친구가 있어서 얘가 문제를 풀 때마다 얘가 옆에서 나와서 잘했어 하고 이것도 한번 도전해볼래 이런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재밌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누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AI 공부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스터디 클럽 중등 지금 고학년이신 어머니들은 중등이 다음 달에 오픈이 돼요. 저도 많이 기대되는 상품인데 이게 대치동 에듀에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도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12월에 오픈되면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스스로 재미있게 학습을 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싶게 하는 이런 AI 선생님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집에 그냥 띵동 와서 매일 채점해주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학원을 가보세요. 아니면 학습지 선생님 집에 와보세요. 아이가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세요. 그쵸? 얘 학습 습관 분석은 하지 않으세요. 그쵸? 했는지 안 했는지만 검사를 해요. 학원에도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의 습관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꼭 시작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조금 재미있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학년별로 알맞은 학습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6세는 한 20분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 지금 2학년인데 그럼 우리 아이는 한 몇 분 해야 되는 건가? 그쵸? 그래서 알맞은 학습 시간은 학년 곱하기 30분이에요. 학년 곱하기 30분이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1학년은 몇 분? 30분. 2학년 60분. 3학년은 90분, 4학년은 120, 5학년은 150, 180에서 학년 곱하기 30분씩만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30분씩 하던 아이들은 2학년 때 가면은 60분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3학년 때는 90분. 그래서 6학년이 되면 3시간 정도를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4학년인데 2시간씩 앉아서 공부 못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죠? 어떻게 공부를 해요? 갑자기. 야, 4학년이면 2시간 해야 된대. 아까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래서 막 2시간을 앉혀놔봐요. 좀 있으셔가지고 아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취학 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20분, 30분씩 하던 아이들은 예전에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럼 뭐가 공부한다? 엉덩이가 공부한다는 얘기 했죠. 3시간씩 앉아있을 수 있는 엉덩이에 힘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3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세요. 처음에는 30분이 힘들다. 10분, 20분부터 시작을 하세요. 10분,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4학년, 5학년이라도 이게 지금 아직은 안 되면 30분, 40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학습 시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학습 시간도 이 정도 공부를 하는구나 라고 하면 알았으면 어떻게 조금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까? 그쵸?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들까요? 그래서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엄마가 알아야 될 건 무조건 스스로 하라고 하지 말고 얘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한테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얼 할 때 신나하고 무얼 할 때 재밌어 하고 해서 아이한테 관심을 먼저 가져서 아이가 어떤 거 할 때 흥미로워하면 그것 쪽으로 영역을 키워주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이렇게 넣어놨죠.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뭐냐 하면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렇게 해서 정확히 자기 스스로 메타인지가 돼야 나는 지금 수학에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혼자는 안 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수학을 모르는 걸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 아빠의 의지에 의해서 학원을 보낸다고 선생님이 그냥 오게 되면은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제대로 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의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잘하고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잘 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쵸? 학원, 학습지, 뭐하고 아이들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직장 다니셔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학교 갔다 와서 학교 숙제하고 자기가 오늘의 학습하고 놀면 정말 5, 6시간 충분히 놀 수 있거든요. 스스로 하는 아이면. 근데 엄마도 그렇죠. 내가 회사 갔다가 딱 왔는데 엄마 나 오늘 숙제 다 하고 오늘 학습도 다 했어? 나 책도 다 읽었어. 너무 예쁘죠? 근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고 내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뭐를 해? 다 학원으로 계속 2군데, 3군데, 4군데 다니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공부를 뭔가를 막 가르치는 교육을 많이 강의 듣고 학원을 다니는 공부를 하는 아이보다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 아이가 훨씬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알았다면 그거를 하기 위한 시간을 어머니가 좀 내어주시면 아이가 그거를 조금 더 처음에 못할 수 있죠. 기다려주다 보면 그게 잘하는 아이로 조금씩 작은 성취감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엄마 저거 하나만 갖다 줄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걸음마 하면서 이렇게 하나 갖다 주면서 그거에 대한 성취감. 이 문제를 내가 3문제 풀었는데 3문제를 다 풀었다는 그런 성취감. 그쵸? 오늘의 학습 딱 20분 하는 건데 그걸 다 했다는 성취감을 유아시기 때부터 계속 키워주면 나중에 아이들은 성취감이 자신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좀 키워주시면 어떤 아이를 구매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크게 돼요. 그래서 꼭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나중에 돈 안 들이고 학원 안 보내고 혼자 공부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찾아가면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아이가 약속을 하고 아까 시간표 만들라고 했죠. 아이가 시간표 만들고 같이 하기로 했으면 아이를 믿어주세요. 너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했어? 라고 혼나기보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못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나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더 잘할게. 라고 그래? 엄마가 믿어줄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아이를 공감하고 믿어주기 시작을 하면 아이 같은 경우 그 믿음에 엄마를 배신하지 못해. 그래서 엄마가 나를 잘 믿겠거니 하고 정말 열심히 하게 돼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믿어주고 공감을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정말 나 하고 싶다.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성취감이 있고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학습자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동기부여잖아요. 이 동기부여만 시켜주시면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를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꼭 시켜주는 게 좋다. 동기부여를 그냥 느닷없이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을까요? 자녀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도 짜고 학습 환경도 만들어줬어. 그리고 생활 습관도 잡았어. 근데 너 왜 안 해? 가 아니라 그 공부법이 길들여지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우리 아이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주는 엄마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든든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이분은 이적 어머니 박혜란 작가님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적이 형제가 3형제 모두 서울대 간 거 아시죠?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3형제 모두 서울대를 갔대요. 근데 엄마의 비법이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엄마의 비법이에요.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엄마가. 그리고 뭐 했어요? 널찍한 책상을 사줬어요. 공부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줬죠. 그렇게 하고 두 가지 방침을 꼭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첫 번째, 공부는 네 일이야.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스스로 한번 할 수 있게 네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봐.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가 생각해봐.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눈만 수업 시간에 똑바로 쳐다봐라.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80에서 90%는 선생님이 수업한 거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를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선생님 눈만 똑바로 쳐다보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수능 만점자 첫 번째 대답,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두 번째 대답,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공부했어요. 이게 그냥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않으셨대요. 공부하라고 안 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답답한데 어떻게 안 해 공부하라고. 이게 여기까지 못 끝까지 사는데 빨리 공부하라는 소리가.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39살 때 엄마 스스로 공부를 하셨대요. 여성화 공부를 시작을 했고 엄마가 이렇게 학위를 따고 책을 쓰시고 엄마가 스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도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의 모습이 존경스러웠다고 해요. 과연 나는 우리 아이한테 좀 존경스러움을 받을 수 있는 엄마인가? 나도 정말 저렇게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엄마가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좀 배우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너무 이 시간에 여기 같이 있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어머니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 웅진 북클럽에서는 배우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지원을 해드려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독서진단 검사 다 하셨죠. 100권 책 읽기를 하고요. 그리고 엄마 자기금화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북클럽 처방전, 웹스맘 이런 라이브 특강들을 하고요. 그리고 놀이의 발견 쿠폰 혜택과 교육 전문가 북큐레이터의 기회를 저희가 드려요. 그렇게 해서 엄마하고 아이의 성장을 같이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평균 70권 정도의 책을 읽는데 북클럽 회원들은 700권 정도, 10배 정도의 책을 읽고요. 북큐레이터는 120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환경이 책이다 보니까 엄마가 늘 뭔가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고요. 그리고 크리에이션 전문가 교직 과정을 통해서 또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20개의 자격증 교육을 열어드려요. 무료로. 큐레이터가 되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엄마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것도 모자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입학금은 전액 면제를 해드리고요. 매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을 해드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공부 여기 와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공부에 대한 나도 좀 배우는 엄마가 되시는 걸 추천을 조금 드리고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공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아이가 학습 습관, 생활 습관을 길러서 어떤 공부 시간을 확보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같이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조금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